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긴장감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두 나라는 국경선과 사원,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특히 프레아 비이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두 나라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며 언제든지 다시 불길이 치솟을 수 있는 화약고와도 같았다. 최근 태국 내부에서 강경 노선이 힘을 얻고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재배치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외교적 문제는 상황이 단순한 외교적 갈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태국은 국경 순찰대를 증강하며 감시 활동을 강화했고 캄보디아 역시 장갑 차량과 포병 전력을 전진 배치했다. 양측의 군용 드론이 국경 상공에서 빈번히 포착되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국경 지역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전운으로 뒤덮였다. 태국 정부 내부에서는 최근 국경 일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두고 강경 대응 기조가 확산되고 있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무장 조직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태국 군부는 더 이상 수동적 대응으로는 국경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러한 강경 노선은 자연스럽게 공군력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태국이 보유한 FA-50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가안보위원회는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예비군을 포함한 군 전력을 일부 재정비했다. 경제 규모와 군사력 면에서 태국에 비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만약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연달아 내보냈다. 양국 모두 국민 여론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상황은 점점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면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태국이 국경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해 공군 전력을 실제로 출격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FA-50은 이미 태국 공군의 신뢰를 받고 있는 주요 전력이며 국경 지역에서의 신속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기체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실제 충돌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공중 전력 출격 가능성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국제사회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태국 내부에서는 일부 강경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단호한 군사적 압박만이 국경 안정성을 지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반면 외교 전문가들은 작은 충돌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동남아시아에서 복잡한 외교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라고 해도 주변국과 아세안 전체의 안보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다. 한편 국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마을 곳곳에는 군 차량과 임시 초소가 늘어났고 상공에는 정찰용 항공기와 드론이 자주 출현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언제 어디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 국경을 오가는 상업활동도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는 눈에 띄게 냉각되기 시작했다. 두 나라 정부는 모두 상황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압박,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양국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국은 국경 방어 강화를 이유로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영토 주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맞대응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로의 정치적 목적과 내부 여론이 충돌하면서 실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형성되고 있었다. 결국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은 단순한 국지 분쟁을 넘어 동남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양국의 강경한 발언과 전력 증강은 주변국에게도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만약 국지적 충돌이 현실화된다면 아세안 내부의 정치적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속에서 태국 공군의 FA-50과 한국산 정밀무장이 국제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긴장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듯 보였고 단 한 번의 오판이 현실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태국 공군이 보유한 FA-50은 단순한 훈련기나 경전투기로만 평가하기에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태국은 오래전부터 노후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신뢰성 높은 경전투기를 찾고 있었고 그 결과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산 FA-50이었다. 이 전투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운용 유지비가 낮아 태국 공군의 전력 현대화 전략에 적합한 기체로 평가되었다. 특히 태국의 지형 특성상 국경 지역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난 FA-50의 가치는 매우 높았다. FA-50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정밀 유도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태국 공군의 작전 폭을 크게 넓혀주었다. 또한 태국은 도입 과정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조종사 훈련 체계를 개선했고 운영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시켰다. 태국 공군이 국경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FA-50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빠른 출격과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이 국지적 긴장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태국은 이미 수년간 FA-50을 실전적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운용해오며 기체의 신뢰성을 확대해왔다. 정찰 자산과 연동한 연속 출격 능력, 적어도 지역 내용 능력, 국경 인근에서의 신속한 작전 전개 등은 태국 공군이 강조해온 핵심 요소였다. 태국 공군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FA-50의 실전 운용 경험이 늘어날수록 국지적 분쟁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 기체라고 평가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FA-50은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태국의 국계 안정성을 상징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태국 정부가 최근 국경 수비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자 FA-50은 사실상 국경 긴급 대응 전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실제 충돌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태국이 국경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빠르게 제압하려면 자동화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고 FA-50은 이러한 시스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태국은 최근 공군력 강화를 위한 추가 도입 검토를 진행하며 FA-50 전력의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특히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전력 확대는 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심 전략이었다. 국제방산시장에서도 FA-50은 실제 운용국들의 평가를 통해 신뢰성이 입증되면서 태국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태국 공군 내부 문건에서 언급된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국경 지역에서의 즉각적인 공중 우세 확보였다. 대형 전투기보다 훨씬 빠르게 출격 준비를 마칠 수 있는 FA-50은 지리적으로 긴 국경을 가진 태국에게 이상적인 플랫폼이었다. 특히 캄보디아와의 긴장이 한층 높아진 최근 몇 주간 태국 내부에서 만약 국지 충돌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사용될 기체는 FA-50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FA-50의 또 다른 강점은 다양한 정밀 무장과의 호환성이다. 태국은 이미 기존 폭탄에 정밀 유도 키트를 장착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의 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고 이와 연동하는 공대지 타격 훈련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태국 공군이 국경 분쟁 가능성을 단순히 우려 수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실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태국의 전략가들은 FA-50을 활용할 경우 최소 비용으로 최대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실제 충돌을 원하지 않더라도 FA-50의 출격 자체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었고 캄보디아는 이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양국 간의 전력 격차를 고려하면 태국이 공중 우위를 빠르게 확보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캄보디아의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FA-50은 단순한 기체를 넘어 태국의 정치적 메시지이자 전략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었다. 국경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전투기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주변국과 국제 언론에게도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이는 동남아 전체의 긴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태국이 실제로 FA-50의 출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황은 이미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군사적 억제 단계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었다. 태국 공군이 국지적 충돌 상황에서 가장 주목하는 무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인 KGGB였다. KGGB는 기존의 범용폭탄에 장착하는 형태의 유도키트로서 레이저나 전파가 아닌 관성항법과 GPS, 유도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방식은 날씨나 지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인 명중률을 확보할 수 있어 국경 지역의 복잡한 지형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었다. 태국이 KGGB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정밀 타격 능력 때문이었다. KGGB는 일반적인 무인 정찰 자산이나 전술 데이터 링크와 연동될 경우 조종사가 위험 지역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태국 공군은 수년 전부터 국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가정한 공대지 타격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KGGB와 유사한 정밀 유도탄 개념을 적용해왔다. 비록 실제로 KGGB를 보유해 실전 배치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운영 개념과 조종사 훈련 방식은 KGGB의 운용 모델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KGGB가 갖는 강점은 무엇보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점이었다. 기존의 고가 정밀 유도탄과 달리 KGGB는 범용 폭탄을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태국과 같은 중형 규모의 국방 예산을 가진 국가에게는 이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고, 실제로 태국은 다양한 형태의 정밀 유도 키트 도입을 검토하며 공대지 전력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미래 도입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 작전 개념에 포함될 만큼 현실적 시나리오로 고려되고 있었다. KGGB는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투하할 수 있어 태국이 운용 중인 FA-50과의 호환성도 매우 높았다. FA-50은 고속기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유도 무장을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KGGB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기체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유도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조합은 태국 공군이 국경 지역에서 신속하게 출격해 적절한 고도에서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특히 국경 지역은 숲과 산악 지형이 많아 전통적인 공대지 무장 운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KGGB는 날씨나 지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제공했다. 태국의 전략가들은 이를 통해 국경 지역의 분쟁 상호 억제력 확보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목표물이 위협 수준이 낮은 시설이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경고성 타격이 필요할 경우 KGGB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캄보디아가 이러한 태국의 정밀 타격 능력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캄보디아는 정밀 유도 무장에 대한 대비 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고, 방공망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태국의 공중 타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태국이 이러한 무장 옵션을 실제 작전에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캄보디아에게는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KGGB는 또한 외부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방해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었다. GPS와 관성항법을 결합한 유도 방식은 전파 교란이나 신호 차단에도 비교적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었고, 목표 접근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유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런 특성은 국경 분쟁과 같은 제한된 작전 환경에서 특히 바람직한 요소였으며, 태국은 이를 작전 개념에 자연스럽게 포함하고 있었다. 태국 공군 내부에서는 KGGB와 유사한 폭탄 운용이 가능할 경우 국경 분쟁에서 공군이 제공하는 억제력은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즉, 실제로 폭격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FA-50이 특정 무장을 탑재해 출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대 국가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상징적 효과는 국지 분쟁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결국 KGGB는 단순한 유도 폭탄이 아니라 태국이 국경 긴장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평가되고 있었다. 가상의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KGGB와 함께 FA-50을 활용할 가능성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캄보디아는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양국 간의 전력 격차와 방공 능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KGGB와 FA-50의 조합은 캄보디아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국경 긴장 고조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군사력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에 속하지만 국경 분쟁이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전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태국과의 전력 격차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캄보디아는 육군 중심의 전력을 구축해왔고, 포병과 기계화 장비의 보유량은 많지만 공군력과 방공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국경 긴장이 고조된 현재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전략적 약점으로 지목되었다. 캄보디아 공군은 노후 기체 중심의 제한된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부 훈련기와 경전투기 개념의 기체가 운용되고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공중 우세 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방공망 역시 단거리 방공체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도 변화를 활용해 접근하는 정밀 유도 무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태국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FA-50을 비롯한 공군 자산을 활용할 경우 캄보디아가 받을 압박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캄보디아 육군은 국경 지역의 분쟁에 대비해 기계화 전력을 다수 배치해왔다. 구수련제 장갑차, 자주포, 견인포 등이 여전히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일부는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노후 장비의 비율이 높아 유지 소요가 많고, 태국의 현대화된 기계화 전력과 비교했을 때 작전 능력에서 차이가 컸다. 특히 캄보디아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이 부족하고 정보 수집 능력 역시 제한되기 때문에 전장 전반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상군 중심의 고정 방어선 구축이었다. 지형적 특성상 밀림과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태국의 기계화 전력이 빠르게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은 캄보디아에게 일정한 이점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적 이점은 정밀 유도무장 앞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만약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태국이 KGB와 같은 유도무장을 사용한다면 지형을 활용한 기습이나 방어의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는 노후화된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단거리 방공체계를 추가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공중 위협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경지역 인근 부대들은 최근 들어 감시 및 은폐 훈련을 강화했으며 야전 준비 태세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FA-50과 정밀 타격 능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공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태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태국의 공군력 증강이 국경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공식 성명을 내며 아세안 내에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영내 국가들 대부분은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갈등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양국 간의 이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캄보디아의 외교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국경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여론이 크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국의 군사적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국민 결속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캄보디아가 장기간의 무력 충돌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국경 분쟁이 확대될 경우 캄보디아가 실질적인 대응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었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이러한 전력의 불균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의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태국이 공군력을 앞세워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경우 캄보디아는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외교적 압박과 방어적 군사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했다. 국경지역의 병력 강화와 강경 발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정치적 메시지였고 이는 오히려 긴장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결국 캄보디아의 군사력은 지상 중심의 구조와 제한적인 공중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 태국과의 가상 충돌 상황에서는 전략적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는 국경 방어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었지만 현존 전력의 구성과 작전 능력을 감안하면 태국의 공군 전력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억제력 앞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전력 구조의 차이는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현실적